먼저 속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저희 남편에게 또 깨달음 하나 줬습니다. 자, 이번 이혼 사건 어떻게 될 것 같냐. 세계의 이혼이잖아요. 최태원, 노소영 어떻게 될 것 같냐. 그 얘기하면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잘 들어보거라. 나는 대법원이 노소영 편을 들어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 왜냐. 지금 대법원은 여러 군데에서 민주당이 지금 대법원 목을 조르고 있다. 그런데 대법원 입장에서 뭐 물론 그렇게 정치적으로 판단하진 않겠지만 거의 SK를 분해하는 효과를 내는 이런 판결을 내면 대법원은 너무나 여러 사람들이랑 싸워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최태원이 이기는 판결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깨달음을 줬거든요. 저희 남편에게. 제 깨달음대로 됐습니다. 아무튼 속보를 말씀드리면은 대법원이 방금 이제 판결을 내렸습니다. 파기환송입니다. 파기환송이라고 하는 것은 상고심에서 내려진 거 유자료 20억 그다음에 재산분할 1조 3,800억에 대해서 위자료는 그대로 유지를 하되 20억 원은 유지를 하되 그렇죠. 재산분할 1조 3,800억 이것은 다시 심리하라. 다시 심리하라는 것은 그 재산분할을 노소영 측에게 불려주라는 뜻이 아니라 깎아야 된다. 그런 취지의 파기환송이기 때문에 굳이 승리 패배를 한다면 최태원 회장의 승리,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패배 이렇게 일단은 간략하게 보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패배라기보다는 사실 2심에서 무리한 판단을 한 건 사실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원래 두 사람의 재산을 4조 원으로 이제 계산을 했거든요. 두 그 부부의 그 뭐 두 부부가 아니고 한 부부인데 두 사람의 재산을 그렇죠. 한 부부죠. 재산을 4조 원으로 계산을 하고 이 내가 2심 판결문을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보도를 보면 거기에 이제 분할 내용을 30%로 해서 35%로 아마 했을 겁니다. 그래서 35% 맞습니다. 1조 3,800억이죠. 그렇게 했는데 왜 그렇게 했느냐? 그 설시 사유가 노태우 대통령이 이제 사돈에게 돈을 300억을 줬다. 그게 시드머니가 돼서 그게 그만큼 기회가 됐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대부분에서는 어떻게 받는가 하면 그 300억은 뇌물 아니냐. 그렇죠. 뇌물이다. 그래서 뇌물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그 정상적인 그 기여분으로 볼 수가 없다. 이래서 파기환송을 한 겁니다. 그렇죠. 이제 여기에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방금 전 변호사께서 말씀해 주신 그러니까 그 노태우 전 대통령이 이제 그 어떤 기여를 했느냐의 여부가 1심에서는 전혀 얘기가 안 나오다가 이제 항소심에서 김옥숙 여사가 자신의 메모하고 그다음에 약속음 사본을 제출을 했어요. 이제 그래서 갑자기 항소심 분위기가 바뀌면서 이제 그런 판결이 나왔었는데 결국은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비자금 유입을 인정한 것이 옳은 것이냐라는 점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불법 자금을 기여분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 이제 그 두 가지가 이 다툼의 여지가 있었는데 대법원은 둘 다를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노소영 관장 측에서 본다면 이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가사 노동을 했고 대외 활동을 해온 것이 최태원 회장이 경영에 전념하는데 직간접적으로 기여를 했다. 자, 이 부분은 또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그것이 1심에서는 600억이 넘는 돈으로 그렇게 이제 재산 분할 액수를 정했다고 본다면 이번에 파기환송심의 취지는 이제 그 부분은 또 어떻게 판단했느냐. 이것도 나중에 이제 구체적으로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쟁점이 있을 거예요. 그 지금 두 사람의 재산을 뭐 4조 원 정도로 계산을 했는데 지금 깨놓고 말해서 SK 하이닉스 하나만 하더라도 지금 SK 하이닉스는 그 최태원 씨가 단 한 주도 안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SK의 자회사의 뭐 아마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분을 지배를 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연 그런 기업의 지배권 그 가치를 액수 4조 원 정도로 계산할 수가 있느냐? 저는 아니라고 봐요.
더 커야 된다. 40조 원이면 40조 원이죠. 네. 이거 만약에 지배권을 우리가 경영권을 네. 인수를 한다고 했을 때 네. 누가 이게 10조에 SK 인수권을 넘겨주겠습니까? 깨놓고 말해서 그러네요. 판단 한번 해보세요. 네. 적어도 10조 원, 30조 원은 될 겁니다. 네. 아마 국제적으로 나가면요, 이거 그렇죠, 50조 원, 100조 원 받아요. 네. 그럼 거기에 대한 뭐 30% 지분 같으면 엄청난 돈이죠. 그렇게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죠. 네. 사실 그게 맞는 얘기예요. 그 역으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아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돈이 현금이 얼마나 있으면 최태원 씨가 이 경영권을 넘겨주겠습니까? 자기 지분을 다 그렇죠. 포함해서. 네. 그런데 지금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시킨 건 1조 4천억 원이 너무 많다. 예, 그런데 라는 얘기죠. 이 대법원이고 네. 2심 원심인 고등법원에서 이 경영권의 가치를 하나도 인정을 안 한 겁니다. 두 사람이 재산을 네. 단순히 주식 지분으로만 계산을 해서 네. 4조 원으로 계산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기업 지배권을 계산을 해줘야죠. 아, 그래서 이제 대법원 판결이 네. 지금 이제 항소심에서는 재산 분할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65대 35로 나눴어요. 네. 그래서 이제 4조 원으로 평가되고 있었던 SK 주식에 대해서 35%를 줘라. 네. 그래서 그걸 그 당시 현금으로 환산을 하니까 1조 3,808억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제, 예, 그런데 4,000억. 그것을 현재 시점으로 또 환산을 하면은 이게 액수가 얼마나 될 아, 것이며 그러네요. 그다음에 네. 파기 환송심에서 이걸 앞으로 이제 심리를 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35%의 비율을 이제 크게 낮출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가령 그걸 제로까지 낮출 것인지 네. 아니면 5 내지 10%뭐 이렇게 할 것인지 네. 그래서 파기 환송심이 아마 길면 2년 이상 걸릴 가능성도 있다. 매우 복잡한 심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뭐 그런 보도도 벌써 나오고 있네요. 이런 재판을 빨리 그 심리를 내서 결정을 해주는 것이 사실은 두 사람의 평화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그 SK 그룹도 안정이 돼야 되잖아요. 네. 안정을 위해서라도 빨리빨리 해줘야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엔 또 하나 재밌는 것이요. 최태원 씨가 자신이 불륜을 먼저 고백을 하면서 일이 시작이 된 맞습니다. 거예요. 2015년 예. 무렵이죠. 예. 과연 이걸 또 어떻게 봐야 될 거냐.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까지 수많은 이혼 사건, 저도 참 이혼 사건을 많이 했습니다만 네. 아니 본인이 귀책 사유가 본인에게 있음을 먼저 자백을 신문에 하고 썼어. 자백을 하고 네. 그래서 나 이혼하겠습니다. 그런데도 물론 뭐 재산 분할은 그건 다릅니다만 이런 대재벌의 이혼의 위자료를 20억밖에 계산하지 않는다. 귀책 사유가 본인에게 있다고 자백을 하는데도 저 같으면요 위자료만 2조 원을 계산했을 겁니다. 제가 판사였다면. 그건 당연한 거죠. 근데 지금 가정의 온전함을 깬 사람은 남편이에요. 그것도 맞습니다. 노골적으로 외간 여자를 데리고 와서 네. 동침을 하면서 그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맞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제 위자료 20억만 해도 사실은 기존에는 뭐 2억이 그냥 거의 최고 금액이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요. 법이 그때 1심은 예. 이제 위자료가 1억이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예, 항소심에서 우리나라에. 그게 20배가 됐는데 지금 이제 대법원에서는 이 위자료 20은 상고를 기각했어요. 그래서 위자료 20억은 일단 확정되는 예, 것으로 그 부분은 보입니다. 확정이 되죠. 네. 그런데 우리나라에 네. 사실 교통사고, 사망사고 같은 경우에요. 위자료 보면 정말 사람 목숨값이 이거밖에 되지 안 되는, 않느냐 맞아요.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위자료 부분은 이제 우리도 선진국이 됐으니까 네. 좀 그 폭을 넓게 해서 재판부에게 이 재량권을 뭐 재량권이라면 좀 이상한 말인데 재판부가 넉넉히 판단할 수 있도록 네. 그 여유를 좀 줬으면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초점이 이겁니다. 일단은 대법원 판결 그 속보를 저희가 지금까지 챙겨본 바로는 일단은 노태우 전 대통령이 그 이제 최정현 전 선경그룹 회장 당시 말이죠. 그때 300억을 줬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인정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SK 주식에 대해서 그 최태원 회장이 주장해온 바 특유 재산으로 볼 것인지 말 것인지 여부 이 부분은 아직 확실치 않아요. 그래서 그 특유 재산으로 보면 이제 노소영 관장의 기여분이 거의 없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고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뭔가
그것도 판단을 다시 해봐라라고 했다면 특유재산에 대해서 이걸 100% 특유재산은 아니다. 뭐 이런 판단이 나올지 여부도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조선닷컴에 이 댓글이 올라온 게 참 뼈 때리는 댓글이 올라왔네요.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불법으로 형성된 비자금 때문에 이 보호 가치가 없다면 불법으로 형성된 자금으로 수백 수천 배 사세를 키워졌다면 이거는 그럼 보호할 가치가 있느냐 뭐 이런 질문을 해주셨어요. 그게 핵심이네요. 네, 네, 그게 핵심이네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법원에서는 일종의 이제 정경유착에 의한 자금이잖아요. 그 자금을 법원이 사후에 이 기업이 성장한 후에 이걸 기여라고 도장을 찍어줄 수 있느냐. 그렇게는 못한다라고 해서 파기환송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독자분께서는 대단한 개츠비 씨인데요. 대단한 개츠비 씨는 야 그러면 그렇게 해서 기업이 큰 거는 그럼 인정하는겨? 라고 지금 묻고 있는. 하나 분명한 것은 그 300억이라는 돈이 이 노태우 대통령이 큰 부자가 아닌 것은 분명했고 노태우 씨가 외부에서 받은 뇌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뇌물이 SK로 건너간 것은 확실한데 그것을 과연 이제 기업은으로 인정을 할 수는 없다. 시드머니로 또 인정할 수도 없다. 조금만 더 이제 한 발짝 더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법원 판단이 이제 선을 긋는 부분이 있어요. 이번에도 지난번 항소심도 마찬가지고 가령 예를 들어서 노태우가 최종인에게 돈을 줬다 안 줬다 이거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지 않고 다만 그 최태원 회장이 1994년에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2억 8천만 원 그것이 내가 SK 주식을 갖게 된 시드머니였다라고 한 부분을 인정을 해버리고 그 부분은 특유재산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인정해 주면 사실은 그 전에 있었던 노태우와 최정현 두 분 사이에 현금이 오고 갔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한 측면도 있다. 이렇게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무튼 대법원 판결문 전문을 좀 봐야지 정확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